자, 취득시효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100페이지요. 103번이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취득시효는 먼저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죠. 토지가 있는데 등기,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갑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금 미국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을이요. 여기에서 점유를 하죠. 점유요. 어떻게 하냐? 먼저 자주점유요. 그 다음에 평언점유요. 그 다음에 공연점유 이렇게요. 그래서 자주평언 공연이죠. 그래서 점유해서 몇 년? 20년이죠.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청구권은 뭐죠? 채권이죠. 이 채권은 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245조에 의해서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나중에 내가요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하게 되면 내가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웃기죠. 남의 땅인데요. 남의 땅을 내가요 자주평언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제도. 그것을 뭐란다? 취득시효라고. 여기 보면요. 여기는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자, 시간이 흘렀죠? 몇 년이요? 2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죠? 취득할 수 있는 시간. 이걸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소유자가 됐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이것을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어명이 딱 보면은 취득시효란 말하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약간 구별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요. 시효하고요. 시효 취득은 다 같이 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용어를 굳이요. 구별한다,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의 타인의 부동산을 자주평언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취득시효는 원래 그림은요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오시면 여기요 이렇게요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 그 다음에 여기요 뭐가 있다? 점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요. 그럼 여기 등기가 있으면 등기는 이렇게 갑이고요. 점유는 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먼저 이 사람이 90년에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이 을이 90년부터 점유를 하게 돼. 어떻게요? 자주, 평언, 공연하게.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여기서 몇 년? 20년. 그럼 20년이면 먼저 2010년이 되죠. 그러면 20년이 지나면요. 여기서 2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 채권. 요즘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중간 생략 등기에서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하죠?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하는데 을이요 등기하지 않고 그래서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이 병한테 양도해서 갑한테요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되어 있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 등기 청구권을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할 때는 을이요 그 사실을 갑에게 뭐라고 통지하고 갑이요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돼. 기억나시죠?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요. 통지 플러스 승낙.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으면서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각각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갑한테 등기, 대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이 의무에 대해서는요, 갑이 권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통지하는, 그래서 통지 플러스 승낙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얘기가 뭘까요? 20년이 딱 지났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만 생겨? 의무만 있지. 이 갑이 을한테 권리가 없잖아요. 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의무만 있고, 한 사람은 의무만 있고, 한 사람은 권리만 있는 거지, 둘 다 권리,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이 사람은 권리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을이요, 만약에 20년의 등기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을 을이 직접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이것을 제3자한테 양도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이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을이요, 이때는 을이 갑에게 통지만 하거나 갑에요 승낙만 있거나, 여기는 플러스죠. 통지 플러스 승낙이죠. 여기는 통지 플러스 승낙이 아니고 통지나 승낙이나 이걸 또는이라고, 또는.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는 봐봐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주죠. 그럼 이 사람은 권리만 있고 이 사람은 뭐가 있고? 의무만 있죠. 그러니까요, 권리만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해. 그 다음에 의무만 있는 사람의 승낙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것을 통지 또는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일방적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가 같이 혼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지만 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까지. 이게 중요해요. 이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번에도 시험에요. 변리사 시험에 이번에 얼마 전에요? 이 3일 전에 토요일 날 변리사 시험 봤거든요. 지금 그 변리사 시험에서 이거 똑같이 또 나왔어. 알겠죠? 작년에도 주로 많이 나오고, 주로. 그래서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됐죠? 그럼 등기청권이죠? 등기청권은 채권이잖아요. 우리가 채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리죠. 채권은 첫 번째요,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봐. 점유를 계속. 그러면 점유를 계속하면 지금 현재가 몇 년이죠? 2020년이죠. 그럼 2020년이면 90년 1월 1일부터 점유했다고 해봐. 그럼 지금요, 2010년 1월 1일 날 20년이 되죠. 그럼 20년이 돼가지고 다시 지금 2020년 1월 1일이면 다시 몇 년이 지나죠? 10년이죠. 그럼 지금은 6월이니까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를 못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한다는 말은 을이 20년이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을이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냐? 20년이 지났죠? 20년 지나고 10년이 지났죠? 2020년? 2020년이 지나서 오늘 6월 1일인데 오늘 내가 만약에 점유를 상실해, 오늘. 그러면 오늘부터 몇 년까지? 10년이야, 오늘부터. 그래서 점유를 뭐란다?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그래서 계속한다?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을이요, 갑한테 소송을 제기해.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게 아니고 갑의 거 있거든요. 이 땅이 처음부터요. 그냥 그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취하를 해. 그러면 소송을 취하했단 말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하겠다, 청구하지 않겠다,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시효이익. 20년이죠.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을은 갑에게요, 등기를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즉시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죠. 원칙은요, 점유를 계속하게 되면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런데 시효이익을 포기라는 것은 당신 것이니까 내가 등기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즉시로 등기를 청구를 못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한다? 포기는 완성 당시, 이게 아주 중요해.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안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진정한 소유자 누구죠? 예를 들어서 진정한 소유자가 A다. 그러면 A한테 포기하지 아무나한테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진정한 소유자에게 포기. 이게 또 중요해요. 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여전히 자주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서 뭐냐면 매수제의라는 게 있어요. 매수제의요. 여러분, 매수제의는 뭐냐면 20년이 돼서 의리갑한테 등기를 청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이 갑하고요, 소송을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토지를 이용을 못하면 의리 손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의리 그의 것에 해당하는 돈 그냥 주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20년 해가지고 이 20년의 점유양식을 내가 포기하는 것은 아닌데, 너 만약에 그걸 안 주면 어차피 나는 너한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감 너는 너하고 나하고 하면 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지 나한테 어차피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해당하는 소송 비용이라든가 그때까지 또 두 사람이 다투다 보면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있잖아요. 이런 손해를 내가 계산해서 미리서 줄 테니 차라리 나한테 매매 계약서 써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등기를 쉽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매수제의라고 그래요. 이런 매수제의는 내가 20년 동안 점유한 그 이익을 내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두 사람 간의 다툼을 쉽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효 이익의 뭐가 아니다? 포기가 아니고요.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의리라는 사람이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봐봐요. 이 사람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의리 이것을 병한테 넘겨. 점유를 병한테 넘겨. 그럼 병한테 넘겨.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지금 우리는 점유를 승계한단 말이죠. 점유를 승계할 때는 뭐도 승계하냐? 하자도 같이 승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은 점유를 승계하죠. 점유를 승계하다 보니까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는데요.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요. 이 등기 청구권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는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법률 효과는 뭐죠? 채권이니까 채권은 특정인에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때는 효과는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때요, 여기 병은 의뢰 권리를 뭐한다? 대위 행사해야 한다. 대위 행사하는 거지. 직접 자기 자신에게 등기해달라고 직접 행사된다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요, 한 번은 우리가 22회인가 23회인가 언젠가는요, 이것 때문에요, 문제가 복수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 알겠죠? 말을 잘못 써서. 그래서요, 이 병은 의뢰 권리를 갑에게 대위 행사를 해서 등기를 청구해야지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의리요, 남의 땅을 점유해서 여기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이것을 뭐란다? 소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소급해서 뭐한다? 원시 취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시 취득이다. 이게 첫 번째,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하고요. 승계 취득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러면요, 등기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 여기서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봐봐.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 처음부터. 왜 그러느냐? 왜? 만약에 오늘부터 소유자라고 해봐. 그러면 20년 동안요, 을이 남의 땅을 점유를 했으니 20년 동안.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부당이득이라든가 불법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을너가 등기하게 되면 너가 처음부터 점유할 때부터 소유자로 봐줘. 그럼 소유자를 처음부터 봐주면 갑하고 을하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등기하면
오늘부터 소유자가 되는데 언제부터 소유자로 본다? 처음부터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여기서 등기의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등기했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등기했는데 만약에 미등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 미등기면 이 사람이 지금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있는데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등기를 안 해도 여전히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의무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미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등기라고 해서 갑이요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을에게요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갑은 뭐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유자라고 생각해서 이 을한테 토지를 인도해라. 내 땅이니까 토지 인도해라. 또는요 부당이득 너가 20년 동안 남의 땅을 점유했으니 부당이득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해라. 너 불법 점유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왜 없다? 왜 없어? 여전히 갑은 을이 미등기여도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갑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는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인도청구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요 먼저 다 이해를 하는데 큰 논점은 이게 가장 큰 논점이에요. 큰 논점은 뭐죠?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이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즉시 소멸하는데 이때 포기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채권자 청구자 당연히요 그 다음에 취득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인데 아직 미등기일 때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미등기일 때 토지인도 부당이득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중간생략 등기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에서 채권 양도는 통지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 그런데요 취득쇼에서는 등기청권을 20년 지나서 이 등기청권을 을이 다른 A한테 등기청권을 양도를 할 때는 뭐만 하면 돼? 통지나 또는 뭐 승낙 둘 중에 하나만. 통지나 승낙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을이 20년이 지나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1번요 여기 갑이죠? 1번이 A고요 여기 2번이 갑이에요. 이렇게 갑인데요 등기가 갑으로 돼 있죠? 여기서 3번은요 여기 을이 이제 등기를 하려고 그래. 을이 등기를 하려고. 알겠죠? 그래서 을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죠? 을이 등기를 딱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 것이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등기를 딱 청구했더니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권리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권리자가 누구냐 봤더니 A가 진짜 권리자라는 거예요. 등기가. 이 사람이 등기를 위조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효인 등기에서 등기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 을이요 누구요? A를 뭘 해서 대위했어요. 갑의 등기를 뭐라고? 말소. 갑의 등기를 말소. 그 다음에요 갑 A한테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이게 1번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를 청구할 때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죠. 그러면 나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 아니면 어떻게 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일단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기요 한쪽에 지금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취득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득쇼는 봐요 점유를 하고 몇 년? 20년.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면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점유에 해당하는 것을 다 한번 보는 거예요. 점유에 해당하는 것을. 봤죠? 점유에 해당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쳐다보면 돼요? 등기에 관한 것만 쳐다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본서라든가 다른 책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통 다른 책들을 써있냐면 뭐 이게 요건, 효과 뭐 쭉 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쓰여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절대로 취득시효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유니까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등기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점유하지 않은 것 있죠. 점유하지 않은 것 지역번이죠.
그럼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은요, 뭐를 한다? 취득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다음 중에서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뭐라 나왔다?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저당권이 났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죠?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데 대신에 뭐다? 계속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표현된, 이런 말을 써. 계속되고 표현된 이 말을 써서 지역권의 취득쇼를 인정을 해. 계속되고 표현된 이 말을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는 것도 있죠?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죠? 그래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취득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쇼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지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되고요. 질권.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유권 안 되고 유치권 안 되고 저당권은 안 되는 것이에요.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돼. 부동산은 아니고 질권은. 아시겠죠? 동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점유했을 때 일단 점유하고 등기하듯이 항상 구조가요. 점유와 등기가 돼야 돼. 점유와 등기. 그러니까 점유는 을이고 등기는 갑으로 돼 있어요. 항상 이런 구조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취득쇼가 돼. 왜냐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봐봐요. 봐봐. 갑이요.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요. 갑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이렇게요. 이런 것을 이 사람이요. 20년간 점유했어. 20년간. 자기가 점유가 있고 자기가 등기돼 있어. 그럼 이거 자기 소유죠? 자기 거잖아요. 등기돼 있으니까. 이런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조가. 자기가 점유가 있고 자기가 등기하고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경우는 또 되냐면요, 여기요, 이렇게요. 갑이요, 을하고요, 을하고 통정의 표시래. 통정의 표 짜고요.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려, 친구한테요. 그럼 등기를 을 앞으로 되는데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런데 보통요, 이 갑이 을하고 둘이 짜가지고 을 앞에 등기하면은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냐? 갑이 점유하고 있어. 갑이 점유해. 갑이 점유해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갑이 소유자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갑이 소유자. 소유자인데 점유만 하고 있죠. 등기로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명히 갑이 을하고 둘이 통정의 표시해가지고, 그럼 통정의 표시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빼돌렸는데 을이요, 20년 지나고 나서 자기 거라고 우길 수가 있죠. 그럼 서류도 없고요. 이미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뭐라 한다? 이 갑이 을한테 뭐를 주장한다? 자주점유죠. 소유자니까 내가 취득쇼를 주장해. 취득쇼. 자기 거지만. 알겠죠? 이때 뭐예요? 구조가 점유는 누가 있고 갑.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고 을. 이런 구조가 되면은 자기 소유요도 취득쇼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우리 시험에 났어. 이것도요, 최근에 나왔어. 최근에 3년 전에. 그래서 자기가 등기하고 자기가 점유한 경우는 취득쇼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좀 알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국유재산 있죠? 국유재산은요, 뭐가 있냐면, 국유재산은 어떻게 되냐? 행정재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그런데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쇼가 안 되고요. 일반 재산만 취득쇼가 돼요. 아무리 취득쇼가 완성됐어도 등기가 되기 전에요. 이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취득쇼를 못 해. 그런데 우리는 취득쇼를 언제까지 취득쇼를 해야 된다? 행정재산으로 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이 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요. 그 외에는 뭐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누가 그러면 취득쇼를 하느냐? 주체는 다 돼. 우리가 보면 종중이 있죠. 종중은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다 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다 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뭐죠? 여기서요. 국가하고 지자체 있죠? 이 지방자치단체도 이것도요, 사람이야, 사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람이고요. 우리를 뭐라 한다? 우리를 자연인이라고 하죠? 자연인. 이 사람들 뭐라 한다?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람으로 취급을 해. 됐죠, 지금? 그러니까 국가도
국가도요, 자기네 땅이 아닌데 자기네 땅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시청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났어. 그럼 국가도 그 토지를 말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점유라는 것은 뭐죠? 점유. 점유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죠. 자주 점유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이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요? 누가? 내가 상대방이 입증한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봐봐요. 만약에 국가기관이 자주 점유를 주장하죠. 취득시효를 주장했다는 것은 자주 점유를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국가기관이 자주다 타주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투는 누가?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기관이 어떻게 해서 나는 이 토지를 점유했는지 이것을 증명을 한다고 나름대로 증명을 했는데 증명을 못했어.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왜요?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도 뭐다? 그것은 하나의 뭐다?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더 간단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어. 점유가요 을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을이요 여기서요 몇 년이냐? 20년을 했어. 20년 이렇게 20년. 그럼 20년이죠? 그럼 20년이 여기서 뭐 나온다? 여기서 뭐 나와?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 등기를 청구할 권리,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인데요. 채권 이렇게요. 그런데 20년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우리 점유는 다 봤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는 등기만 싸그리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돼서 을이 이제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러면 갑은요, 누군가가 내 땅을 20년 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이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긴 거, 병한테 넘겨버려. 그럼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뭐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등기한 사람. 우리나라는요,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소유자가 되죠? 그럼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요,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요, 잽싸기요, 병한테 등기를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을은 제3자, 병에게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를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말은 다른 말로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요? 병 앞으로 돼 있던 등기가 어떤 이유로 갑 앞으로 다시 뭐가 된다? 복귀. 갑 앞으로 복귀가 되죠. 복귀. 갑 앞으로 다시 어떤 이유로 등기가 오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을은 갑에게 다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등기가 복귀가 안 될 수가 있겠죠. 등기가 복귀가 안 되고 그냥 병한테 등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날, 이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다시 20년이 지나면 다시요, 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신도시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국가가 이제 다시 지적 측량을 다시 하고 있죠. 다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텐데 아마요, 우리는 잘 모르긴 해도 아마 그쪽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보면 뭐를 하죠? 명확하게 우리가 토지를 분할해서 남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떡하죠? 그냥 뚝 떼가지고 팔고, 그럼 또 그 사람이요, 서로 자기네 따위로 생각을 하고 등기 없이 계속 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도시가 돼서 보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측량하다 보면 이제 막 겹친단 말이지, 이게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럼 다시 20년 흘리면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봐요. 이 병은 그러면 뺏기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요, 갑이, 을이 남의 땅을 점유해서 20년이 됐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20년이 됐다? 그 말의 뜻은 갑은 자기네 땅에 대해서 한 번도 등기된 그 자기네 땅에 대해서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을이요, 갑이요, 이걸 병한테 팔았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또 20년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년이 됐다? 그러면 병도 땅을 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 땅을 직접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런 일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취득세율은 해년마다요, 몇 번에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랬을 때 20년이지. 만약에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네 땅이 어떻게 됐나? 한번 와봤단 말이죠. 왔더니 엉뚱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을이요. 그럼 우리한테 뭐라 한다? 내가 이 땅 산 사람이니 당신 나가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럼 이제 을은요, 이제는 남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돼, 타주. 우리는 취득쇼는 자주, 평원, 공연이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죠, 타주.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취득쇼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점유니까? 타주 점유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결론.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한 번도 또 와보지 않아가지고, 알겠죠? 근데 하필이면 또 한 번 그때 왔는데 마치 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그 시절이야죠. 이 땅을 이 사람이요, 잘 몰랐대, 이 말이죠. 그래서 타인이 경작한 것을 모르고 그냥 다시 서울로 갔다가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번도 못 온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다시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날 수 있죠.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취득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울이나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완전히 도시 계획화된 도시에서는 청약을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취득쇼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거의 없지만,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뭐 남항주라든가 여기 용인이라든가 이런 서울의 외곽에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보통 기본적으로 시골 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요, 언제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 갑하고요, 여기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요.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없죠. 만약에 채권, 채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임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어. 즉, 갑이 병한테 처분했다고 해서 할지라도 갑은 을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잽싸게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고, 모르고 병한테 처분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요, 20년을 완성한 것을 알고 병한테 행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고, 불법 행위요, 불법 행위. 모르고 병한테 행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적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생각을 해봐요. 갑이요, 을이 20년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은 갑의 땅을, 보통 갑은 그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겠죠. 알고 있으면 가만 놔뒀겠어요? 죽였겠죠? 알겠죠?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요, 갑은 당연히 자기 토지니까요, 그것을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요, 갑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소장이요. 그래서 소장이 날라서 나한테 등기해달라, 내가 20년을 점유했다, 이렇게요. 그러면 갑은 그때는 이제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갑은 그때는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말이죠. 알면서도 병한테 넘겼다,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나왔죠? 20년이 지난 후에 등기가 넘어가면은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20년이 아니고 여기서요, 등기가요,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점유가요, 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17년이요. 17년밖에 안 됐는데 등기가 병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몇 년을 있어야 돼요? 20년이 있어야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요, 20년이 되기 전에는요, 이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가. 그래서요, 갑에서 병으로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가죠. 그래서 병이요, 을한테요, 저 등기를 받아가지고 너 나가? 그럼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고요, 또 몇 년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 땅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을이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다음에 몇 년이죠? 몇 년? 3년. 3년을 거치면요, 몇 년이 되죠? 20년. 그러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돼요? 병은 3년 만에 다시 땅을 뺏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요? 을이 남의 땅을요,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20년간 점유를 해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17년 만에요,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몇 년을 기다려? 나머지 3년을 기다렸다가 3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꼼수가 발생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고 해봐요. 을이라고 해봐.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갔어. 그럼 여러분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0년 기다려야 되죠?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여기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17년 만에. 그럼 몇 년만 기다리면 돼? 3년만 기다리면 되죠? 그럼 여기서요, 만약에 90년부터 점유했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90년부터 점유했으면 17년이니까 2007년밖에 안 되죠. 그런데 90년부터 점유해가지고 2010년이 돼가지고 등기가 넘어오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90년부터 점유했다고 하겠어요? 93년부터 점유했다고 하겠어요? 93년부터. 그럼 몇 년밖에 안 돼요? 17년밖에 안 되죠? 그럼 몇 년만 있으면 돼? 3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90년부터 점유했다고 했어.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중간에요, 20년이 지나서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다시 또 20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끝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 나 그냥 93년부터 점유한 것으로 할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기산점이라고 해요. 기산점. 이 기산점은 내 멋대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산점을 멋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소유자가 동일하다. 내가 지금요, 90년인데요. 지금 2010년이잖아요. 그럼 모두 해서 몇 년이죠?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 등기부상 소유자가 똑같다고 해봐. 우리는 똘똘한 20년이 중요한 거예요? 30년이 중요해요? 20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이 또 한 사람과 똑같아. 그럼 내가 90년부터 점유해서 30년을 점유했으니까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내가 그냥 95년부터 점유한 걸로 할 거니까, 그래서 25년이죠. 그래서 20년이 넘었으니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할 때는 임의로 정할 수가 있으나, 됐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렇게 바뀔 때는 기산점을 자기 멋대로 임의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대상청권이 있어, 대상청권. 이 대상청구권에는요, 뭐가 있냐면, 대상이죠? 이게 뭐냐? 먼저 봐봐. 시효가 완성됐어. 완성돼가지고 이번요,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등기 청구권은 행사를 해. 등기 청구권은 행사를 했어. 등기해달라고. 누가요? 을이. 그랬더니요, 3번으로 간다. 3번으로 이 토지가요, 수용이 돼, 수용. 수용이 되었어. 서울시에 수용이 돼. 그래가지고 네 번째 수용이 돼가지고 뭐 한다? 여기 수용보상금이 나와. 수용보상금이요. 이렇게. 네 번째요. 그러면 이 수용보상금을 뭐란다? 나한테 돌려달라. 이것을 나한테 반환해라.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그럼 대상이 뭐죠? 대상. 대신 상으로 받은 것 이 말이잖아요. 원래 봐봐. 시효가 완성을 했죠. 누가? 을이. 을이 지금 20년이 됐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했어. 등기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토지가 중간에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용을 하면 어때요? 수용은 보존 등기해서 서울시가 가져간단 말이죠. 결국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 이행불능. 이렇게.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행불능이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왔다? 보상금이 났죠? 이 보상금을 뭐란다? 대신 상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토지 대신에 뭘 받았죠? 돈으로 받았죠. 그것은 원래는 갑은 을한테요,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지가 없어지고 대신 돈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상청구권 이렇게,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런데 여기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러분요, 이거 봐봐. 이 병이 제3자잖아요. 제3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제3자가. 이 제3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이 제3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봐요. 여기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것만 좀 설명을 하면, 점유가요, 다른 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요, 여기 20년이 지났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을이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됐죠? 자, 2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 20년이 된 상태에서 갑이 있죠? 갑이요, 이것을 이렇게 병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봐봐. 을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잘 봐. 그런데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병이 을에게는 그럼 반대라면,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반대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항하지 못한다면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되냐? 그때는 을이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을이 병한테.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 병이 을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정답 없다고. 알겠죠? 병은 을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을이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병은 제3자죠. 제3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제3자가 누구죠? 여기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은 108조에서도 제3자에 속하죠. 여기에서도 제3자예요. 알겠죠? 이 사람의 갑이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됐어. 그럼 파산관제를 제3자라고 해요. 그러면요, 이 을은요, 이 갑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서 등기를 청구를 하겠다니, 갑이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파산관제인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파산관제인한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파산관제. 또 한 가지요. 똑같은데 봐봐. 여기가 등기죠. 등기는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는 뭐다? 을이잖아요. 여기서 20년 지났죠? 20년.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런 봐. 우리가 명의신탁 있죠. 우리가 명의신탁이요, 유효인 경우가 있고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해지가 돼야 안 돼요? 해지 안 돼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유효일 때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요.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을이 있죠. 여기 갑이 있죠. 갑이요, 수탁자예요. 수탁자고요. 이 병이요, 신탁자예요. 신탁자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어. 해지. 잘 봐 이제. 우리가 항상 명의신탁에서는요, 명의신탁에서는 뭐냐? 갑하고 병하고 을이죠. 그러면 이 을은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죠? 제3자처럼 보이죠. 그럼 우리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해지를 했다는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이 말이잖아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자인데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요, 이 사람이 20년이 지나니까요,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가지고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다시 복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왔다 이 말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왔다 이 말은,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 똑같아. 알겠죠? 그랬을 때는요, 을은 병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3자로서 암기하면 돼. 그러면요, 봐봐. 제3자가 누구냐? 을은 20년이 됐어도 을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병은 뭐죠? 제3자는 누구냐 이 말이지. 이때는 누구다? 파산관제인은 누구다? 제3자다. 자, 두 번째,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말은 지금 봐봐. 신탁자가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니까 해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등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사기 해지가 되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 신탁자 앞으로 되어 있죠. 알겠죠? 신탁자를 제3자라고 그래요. 암기해야 돼. 다시. 제3자가 누구다? 파산, 반제인. 또 누구다? 명의 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 신탁자에게는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파산 관제인이나 신탁자는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취득시효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도시화 된 데 있죠. 평양 호평이 이렇게 계획도시화 돼 있는 데는 사실 취득시효라는 것이 거의 활용할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다 뭐예요? 다 여기 가면 일반 주택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 데는 다 뭐가 있냐? 거의 취득시효. 측량하다 보면 땅들이 서로 맞물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학원에서 있다 보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말하는 아버님 댁에서 시아버님 집이 이렇게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 알겠죠? 이걸 찾아올 수 있느냐? 옆집한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냥 통로로 쓰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 집 손자가 벽도 담을 딱 쌓더니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네가 샀다고 또 우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취득시효에 관한 것이 중요해. 알겠죠? 그때는 무슨 점유를 해야 돼? 자주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이 가장 입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남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근데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본 틀이죠. 기본 틀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게 내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 자주 점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려면 사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만만찮아.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을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주점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알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점유하고 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증명을 무대뽀로요. 자기가 무대뽀로 잘못하다 보면 한 번 말을 잘못 뱉으면 상대방이 그걸 딱 녹음하면 끝이죠. 그냥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전문가를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접근을 잘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내가 어떤 자주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내용 증명을 한번 잘못 보내면 모든 일이 끝날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야. 자주점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이건 뭐냐? 결론에서 이렇다 이 말이죠. 결론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취득시효고요. 취득시효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다시 지금부터 정리를 해. 취득시효를 지금부터 정리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자주평온공연 선의점유로 20년이죠.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와 이걸 법정 채권이라고 그래.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등기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죠.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둘 다가 권리와 의무가 다 있죠. 매매계약을 하면은 이때는 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승낙까지 있어야 되지만 취득시효는요, 한 사람은 의무만 있고 한 사람은 권리만 있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을은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아무리 20년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의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내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20년이 지나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민법 245조 제1항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해. 법정 채권이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내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이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아주 중요해. 포기는 저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하다. 진정한 권리자 즉시로 소멸한다. 그런데요,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원시 취득인데 등기를 아직 안 했어. 아직 등기 안 했어도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권리자에게 토지 인도나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을이요 20년이 완성됐으면
바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면 그래서 소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20년이 된 상태에서 갑이 점유를 병한테 승계해. 20년이 된 상태에서 승계를 해. 알겠죠? 점유를 승계하면 어떻게 되죠? 점유를 승계했죠? 승계하면 이 병은 하자는 승계하지만 뭐는 승계를 못해? 등기 청구권은 승계를 못해. 그래서 이 병은요,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는 점유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저당권은 안 돼.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지만 지역권의 경우는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사용해서 인정을 해.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어떤 구조다? 점유는 을이고 등기는 갑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소유자인 갑이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이 사람은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처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취득쇼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자기 소유물에도 취득쇼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요,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안 되고 뭐는 된다? 일반재산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점유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등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보면 어떡한다? 등기는 20년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데요. 갑이요, 잽싸게 병한테 등기를 넘겨요. 그러면 이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뭐다? 그건 뭐죠? 을이요,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병은 시효 완성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병이요, 갑한테 적극 가담해서 가져왔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돼.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는데요. 어떤 이유로 등기가 다시 갑 앞으로 복귀가 돼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복귀가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몇 년이다? 다시 20년. 이걸 뭐란다? 2차의 취득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20년이 지났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어떡한다? 을은 병에게 바로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죠? 그럼 을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다시 몇 년 기다려? 3년. 3년을 기다렸다가 20년이 완성된 당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몇 년 기다렸다가? 3년을 기다렸다가.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 20년을 완성을 하면요,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럼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이 등기를요, 누구한테요? 병에게 넘기죠. 넘기면 무슨 책임을 진다? 불법 행위. 그래서 갑이 20년이 완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병한테 등기를 넘기면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다. 모르고 넘기면 적법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상청권이 있죠. 그러면 이 대상청권을 뭐예요? 을이 20년을 완성했어. 그러면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을이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어. 그런데 갑의 토지가 수용이 돼. 수용이 됐다는 것은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상금이 나왔어. 그럼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주고 난 상태에서 수용이 됐다 그러면 보상금은 당연히 누구 거예요? 을 거죠. 그런데요, 이 을이 갑한테 내가 너 땅 20년간 점유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알렸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생겼죠. 그런데요, 이 토지가 수용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 을은 그럼 어때요? 등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등기를 못 해주는 대신에 받은 보상금을 대신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중요한 키워드는 수용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되고, 아무리 20년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가만히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수용이 됐어. 그럼 그 보상금은 갑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내 것이 뭐죠? 너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소리를 질러 줘야 돼. 그걸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자한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다? 파상관제인. 파상관제인. 명의 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다시 명의 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파산관제인. 이 사람 누구다? 제3자다.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주어를 봐, 주어를. 시효 완성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제3자는, 주어가 제3자죠. 제3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것을 잘 보면 돼요. 자, 지금부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몇 문제 보면서 한번 본단 말이죠. 자, 그럼요. 자, 몇 번이죠? 103번 맞아요? 자, 10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정비하던 경우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여기 한번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항상 우리가 취득시효가 되려면 한 사람은 뭐를 하고 점유하고 한 사람은 뭐를 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냥 달라야 되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즉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죠? 뭐 하고 있어? 점유까지 하고 있어. 점유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등기도 있고 점유도 있죠? 이 사람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고 다 나왔다. 그래서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2번 계속되고 표현된, 봐봐 여기요. 원래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해. 그런데 앞에다 뭐라고? 계속하고 표현이란 말을 써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 다음에 지상권, 국유재산 중 무슨 재산? 일반이야 일반. 써 거기다가 행정재산 X. 행정재산은 안 돼요. 일반 재산. 성명불상자가 누구죠? 누구 땅인지 몰라. 그건 관심 없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만 하면 되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 땅이라도 무방이요.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라는 하는 것은 누구 땅이든지 관계가 없다 나는.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줄고 공용부분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여기 공용부분 나왔죠? 이 공용부분이 이제 여기가 문제가 돼. 이번에 판례가 또 하나 났어. 5월 21일 얼마 안 되죠? 5월 21일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계속 얘기했어.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첫 번째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전유보분과 뭐 할 수 없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공용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못하니까 생각을 해봐. 취득시효는 뭐가 돼야 돼?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죠. 등기 못하는 것 있죠. 뭐 있어? 점유권, 유치권 등기하지 않죠. 취득시효 한다 못한다? 못하죠. 마찬가지로 공용부분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물 분할된다 안 된다? 분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어떻게 사용한다? 어떻게?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생각을 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여러분요 30층짜리 아파트 있죠? 엘리베이터 얼마나 크다고? 지분의 비율로 사용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새끼발가락으로 꽂고 서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사용해. 용도에 따라 사용. 용도 지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공용 부분은 원래 임대를 줄 수 없잖아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임대 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요 이 공용 부분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 부분은 임대를 줄 수 없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라 했다? 부당이득.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가 하더라도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번에 5월 21일 날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뭐라 했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고. 바뀌었어. 그러면 전원 합의체는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보면 판례 이런 얘기 하죠. 그것은 대법원에는 세 사람이 한 부를 이루어서 네 개의 부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거기서 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대법원 판례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대법관들이 다 모여. 대법원장 한 사람 있죠?
나머지 몇 명이죠? 4개니까 12명이죠? 플러스 몇 명이죠? 모두 13분이죠? 13명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 그걸 합의체라고 그래요. 전원합의체. 그러면 신중해요? 신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럼 그 시험은 무조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지하 1층 상가인데요, 그 지하 1층 상가에서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봐. 골프 연습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집 같은 건 다 마찬가지예요. 식당 같은 데 봐봐. 식당 마치 자기네 것인 양 뭐죠, 복도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장독대 같은 거 다 놓고 식당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이제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 지하 뭐죠,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거기를요, 로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사람이 칸막이를 해서 썼나 봐요. 자기네들 뭐죠, 회원들 커피 있죠, 이렇게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관리단에서 이거 좀 치워달라. 이 사람이 안 치운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 내라, 부당이득으로. 그래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이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무슨지 알겠죠? 바뀌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가 로비 있죠, 함부로 사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그럼요, 공용부분 그러면 논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논점이에요. 아주 중요해. 공용부분. 우리가 집합건물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공용부분이란 말이죠. 이 공용부분에서 한 가지가 바뀌었다. 부당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게 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왜 아니다? 뭐를 못한다? 등기를 별도로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취득시효가 안 돼.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돼. 거기다가 점유 밑에다가 등기부 취득시효 X.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자, 104번은요, 점유는 평원 공연 하에하므로 간접 점유. 이러면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는 거예요. 점유는. 2번, 시효 기간 진행 중이라고 돼 있죠. 진행 중이면 몇 년이야? 써봐, 줄거봐. 몇 년? 17년. 이 말 17년. 진행 중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후 시효가 완성 20년. 아까 말했어.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 그런데 17년 만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몇 년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3년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는요, 시효 완성자는, 그래서 그 후에 시효가 완성되면 3년이 경과되면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 소유권 취득?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으로서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해. 점유 개시 시.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소급. 그래야지 처음부터요, 등기부상 소유자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시효 기간 중에 수취한 과실은 봐봐 여기 봐봐. 취득시효가 완성이죠. 여기 봐. 완성.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갑이고 여기 을이고요. 여기에서 완성이 됐죠. 완성이 돼서 이 사람이 등기를 해. 등기가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자죠. 처음부터. 그러면 20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은 누구 땅이었다? 갑의 땅이었죠. 갑의 땅인데 누가 점유하고 있었다? 을이. 그럼 을이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유하는 과정에 여기서 이 땅을 남한테 빌려줬어. 임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올렸어. 수익을. 그럼 수익을 올리면 아직 20년이 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을 점유한 것이니까 수익을 갑한테 돌려줘야 되겠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소유자를 봐버리죠. 그러니까 결론에 보면 결론으로 등기를 딱 하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소유자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임대 줬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예요? 갑의 거예요? 내 거에 되죠. 결론적으로 보면. 20년이 돼서 등기를 딱 하고 나서 보면은 이것은 내 땅에서 내가 빌려준 꼴이에요? 아니면 남의 걸 빌려준 거예요? 아니죠. 내 거를 빌려준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요.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게 이제 이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OX. 이게 이제 시험에 또 나왔죠. 압류, 가압류.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잘 봐.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점유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이 갑이요. 여기 20년 지나면 얘가 완성이죠. 근데 갑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여기 서울 사는데 이 땅이 강원도에 있는데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가족들하고 강원도 여행 가다가 우리 땅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번지수 찾아 갔다니 말이에요. 여기 17년 만에 여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농사 짓고 있네. 도대체 누구냐고 찾아가지고 수소문했어. 봤더니 나은 거예요. 당신은 왜 남의 땅에다가 농사 짓고 있냐? 나는 이 땅이 주인 없는 땅인 줄 알고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농사 지었다. 당신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이제는 남의 땅인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무슨 점유? 타, 주, 점유가 되죠. 그럼 오늘부터 이 사람은 타주점유니까 앞으로는 100년, 1000년을 점유해도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근데 이때 이제 이걸 만다 점유 취득시효, 시효가 중단이 됐다고 얘기해. 중단이 됐다. 중단이 됐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100년, 1000년 지나도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런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줄거. 압류나 가압류. 그 갑의 땅이요 제3자가요 압류,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압류, 가압류는 뭘 할 때 압류, 가압류하죠? 압류, 가압류는 언제 가압류, 가압류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압류, 가압류를 한다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 그러니까 뭐죠? 갑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딱 조사했더니 그 사람 뭐죠? 땅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압류, 가압류를 쳤다 이 말이죠. 등기부상에. 이 사람은 점유한 적이 있어 없어? 채권자는 점유한 적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이것은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의 보존을 위한 것이지 토지의 점유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압류가 제3자가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제3자가 점유를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중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요 이건 최근에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좀 틀렸죠? 5번이. 자, 105번은요. 뭐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부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죠.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알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쭉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요 처음부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